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시험 범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영상은 뒤에 하나 더 올라갈 거예요. CCD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이번 시험 범위의 가장 마지막 부분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전자현미경을 보고 이거 왜 갑자기 등장했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막 어려운 막 물질파 이런 개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전자현미경?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자, 그 의문점은 이제 뒷부분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뒷부분 갈 때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전자현미경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광학현미경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봅시다. 자, 우선 이 챕터 페이지 187쪽에서는 먼저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한 동영상을 시청하자 그랬는데 뭐 굳이 시청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각각의 전자현미경의 각각의 부위가 어떤 원리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총은 그 뒤에 이제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에서 광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볼 때 그 빛을 모아주는 반사경을 쓰거나 아니면 광원을 아래서 내리쬐주면서 강한 빛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과시켜주죠. 그래야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빛 대신에 전자를 쏴주는 이 전자총이에요. 광원의 역할을 해주는 게. 그래서 요건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를 매우 빠르게 가속시켜서,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가속시켜요. 그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물체를 향해서 쫙 하고 쏴줍니다. 네, 그럼 그 쏴줘서 물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눈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실제 과학현미경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똑같이. 자, 그럼 그 다음에 자기렌즈는 뭐냐? 자,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에서 광학렌즈랑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 광학렌즈는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볼록렌즈 이런 게. 그런데 전자는 그 렌즈를 통과해서 모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 이 자기렌즈라는 거는 전자를 한 곳으로 모아줄 수 있도록 자기력을 발생시켜주는 곳입니다. 예. 자기장을 특정 방향으로 어떻게 형성을 시켜주면 그 로렌츠 힘에 의해서 이 속도를 가진 놈들이 이런 살짝 휘어요. 휘면서 그 어떤 특정한 이 자기렌즈 속에서 이렇게 오던 이런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짝 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여주는, 자, 이런 형태를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자기렌즈고요. 당연히 이 자기렌즈는 그 우리 광학현미경은 렌즈를 교체해주면서 배율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자기렌즈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 전류의 세기를 조절만 해주면 이게 모여지는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렌즈를 교체하지 않아도 실제 그 배율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전자현미경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전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일반적 렌즈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자기렌즈. 그렇다고 실제 막 그 안경 렌즈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형광 스크린은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광학현미경에 눈을 대서 이제 그 확인을 하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아주 빠르게 날라오는 그 전자들을 우리 눈 대면 어떡해요? 으악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전자는. 그래서 이 망막을 대신해서 형광 스크린을 딱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광 스크린에 전자들이 막 찍혀요. 이렇게 전자들이 찍히면 어떻게 되냐? 우리 눈에 맺히는 상처럼 그 형광 스크린에 물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형광 스크린은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에서 각각 과학현미경과 이제 다른 파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넣고 난 다음에 한번 이 두 개의 구조를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봅시다.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자, 차이점 보면, 자, 차이점은, 자, 지금 현재
자, 왼쪽은 광학현미경, 오른쪽은 전자현미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광원이 있고 여기 전자총이 있는데 광원과 전자총 딱 보이죠? 광원에선 빛을 쏘고 전자총에서는 전자를 쏜다. 전자를 매우 고속으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현미경에서 상을 어떻게 얻냐면 그 통과하면서 그 물체를 통과하면서 얘가 당연히 그 있는 부분은 물체가 강하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통과 못하고 다른 부분 뚫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자현미 여기 나온 건 이제 TEM이라고 투사 전자현미경인데, 네. 자, 이런 투가 전자현미경인데 이런 투가 전자현미경이나 과학현미경은 아주 얇은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찰해요. 그럼 걔네를 뚫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전자나 광자가 방해받는 정도에 의해서 물체의 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호의 상을 얻기 위해서 광학현미경은 이 가시광선을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런데 전자현미경은 뭘 사용한다?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러니까 전자 또한, 그러니까 이거 뒤에 설명할 건데, 전자 또한 파동의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현미경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뚫고 나오면서 약간 회절도 일어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광렌즈나 전자렌즈 이 두 개의 차이점 앞에 얘기했죠. 광학현미경은 유리로 실제 과학적으로 가시광선을 직접 굴절시킨다면, 빛의 파동성을 직접 굴절시킨다면, 자기렌즈는 어떻게? 그 자기렌즈는 여기에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를 굴절시킨다. 자, 요 차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과학현미경은 눈으로 일반적으로 관찰하지만 전자물질파는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형광 스크린 등의 눈을 대신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 앞에서 얘기한 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딱 기억을 해도 과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현미경과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사용하는 그게 전자기 때문에 달라지는 특징이 생긴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특징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원리는 당연히 다른 이유. 한쪽은 어떻게? 이거 과시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그 대신 여기서는 전자현미경에서는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질파라고 안 붙여도 돼요. 네,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에 의한 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관측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전자현미경의 실제 구조를 볼게요. 지금 여기 전자총 윗부분이 쫙 가려져 있는데, 여기 전자총이고요. 자, 이 전자총에서 전자를 정말 빠르게 아래로 쏘게 돼요. 자, 이 전자현미경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시광선 대신에 전자들의 엄청나게 빠른 전자들 전자 떼거리들을 이용해서 똑같은 원리로 이제 시료를 확대해서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것처럼 이런 세포나 아주 작은 미세 세포나 바이러스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의 일반적인 구조에서 이제 앞에서 쭉 하고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전자살은 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무조건 고속으로 쏘여지게 됩니다. 이 고속으로 쏴지는 이유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고속으로 쏘여진 이 전자를 우리가 전자살 그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자기렌즈는 전자살을 모으거나 퍼뜨리는 거. 그러니까 온놈을 퍼뜨렸다가 다시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 일반적인 과학현미경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전자검출기 이런 형광판이나 아니면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형광판이 짝짝짝 찍히면은 그 형광판 가지고선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바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요새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사실 이제 그 과학현미경의 빛의 이동 경로에서는 그 진공을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있어도 크게 상관없었기 때문에. 왜 빛은 통과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공기들이 존재를 하면, 공기들이나 이제 다른 것들이, 먼지들이 존재를 하면 전자들의 이동 경로에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미경 내부는 진공으로 만든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사실 앞에서 그 광학 렌즈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전자는 실제 입자성이 더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경로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무조건 진공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강한 전자살 가면 이제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진공으로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형태의 전자현미경은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형태의 전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이 보통 이제 두 종류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설명을 하는데 그 두 개 중에 투과 전자현미경을 나타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자기 렌즈를 이용을 해서 쏘여진 전자사를 이런 식으로 두 번의 자기 렌즈 세 번의 자기 렌즈를 거쳐가지고선 모아준 다음에 쫙 하고 펼치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이 시료를 여기 쫙 있어요. 시료 프레파라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광학현미경처럼 시료를 아주 얇게 포를 썰어요. 그 얇은 그 시료를 여기다 갖다 놓고 거기에 전자살을 꽉 쫙 하고선 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통과한 전자살이 어디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잘 안 보이겠고, 그러니까 물질이 아주 빽빽하게 있는 부분은 전자가 하나도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보이겠고, 자, 전자가 많이 통과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물질이 좀 밀도가 작아. 그러면은 거기에 얇은 부분에는 빛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으로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과학현미경처럼 색깔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깔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료의 단면을 이런 단면 영상으로 2차원 영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전자 대신에 뭘 사용한다? 광자, 빛 대신에 뭘 사용한다? 전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지점은 우리 눈이 아니라 이런 형태 형광판 아니면 전자 검출 장치 이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러니까 이 형광판에 맺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시료 단면에 어느 부분이 물질이 많고 어느 부분이 물질이 적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측정 장치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특징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료의 두께가 얇아야 한다. 그다음 시료의 단면을 단면을 관찰하는 거다. 그다음 시료를 투과한다. 그래서 투과 전자현미경 TEM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게 트랜스미션의 약자예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인데 여기서 이게 트랜스미션 투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종류의 이제 전자현미경은 바로 이 주사 전자현미경인데요. 주사란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는 스캐닝이에요. 스캐닝. 그러니까 이게 스캔 뜬다는 얘기예요. 스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스캐너를 사용을 하면 스캐너는 그냥 우리가 빛을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걸 확인해서 그걸 스캔을 하잖아요. 스캐닝할 때 그것처럼 이거는 빛을 뚫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물질 아주 얇은 단면을 뚫는 게 아니라 반사돼서 나오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빛 대신에 빛의 반사 대신 뭘 쓴다? 이 전자를 쏘여서 거의 튀어나오는 걸 확인한다. 자, 이게 뭐냐? 자, 시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금속형 시료를 할 때 유리한데 뭐냐? 시료 표면에 전자를 쫙 쏴요. 그럼 그때 이제 금속 재질 표면인데,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금속이라기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표면에 딱 쏘면 거기서 전자가 톡 하고 튀어나와요. 그 전자 그대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 2차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전자 때문에 튀어서 나오는 그 두 번째 전자. 물론 걔가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지만, 자, 들어가면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2차 전자를 검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물체를 확인할 때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해서 우리가 그 물체의 입체적인 면을 보는 것처럼 이거는 그 대신에 전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딱 표면에 닿았을 때 나오는 2차 전자를 확인해서 그 물체가 어떤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SEM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표면에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 시료에는 아주 얇은 금속막을 살짝 씌워줘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 튀어나오니까. 자, 즉 이거는 사실 내부를 관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입체적인 형태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입체적인 형태는 형광판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형광판 대신에 이런 형태, 이제 컴퓨터 연결된 이런 감지기의 형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입체적인 영상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감지기, 별도의 감지기를 당연히 써야 돼요. 왜냐면 전차가 튀어나온 각도를 다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 이 아래 형광판 하나 되면 거기다 다다다다다 되는데 TM 같은 경우에는 주사전자현미경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를 딱 봤을 때, 이제 튀어나오는 걸 확인한다, 아니면 투과해서 확인한다.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뭘 사용한다? 전자를 사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했을 때, 자, 전자현미경의 장점으로 이제 주어지는 게 바로 이 과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다라는 점인데요. 여기가 분해능이 좋다예요. 분해능이 좋다. 분해능이 좋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선 분해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분해능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현미경에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분해능이 좋을수록 미세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 전자의 속력을 조절하면 과학현미경보다 좋은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분해능을 조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책에는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자, 분해능은 어떤 멀리 떨어진 물체나 아니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이 두 개의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왜 나타나냐면 이런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당연히 여기도 하나의 뭐냐면 렌즈예요. 우리 눈도.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올 때 여기가 우리가 하나의 슬릿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죠? 자, 이런 식으로 슬릿에 파동이 들어오게 되면 이 파동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 회절을 하게 됩니다. 회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중슬릿에서 문이 나타나듯이, 자, 실제 만약 빛의 광원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광원에서는 원래 이제 하나의 점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게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 여기 회절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빛이 퍼져서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게 이런 식의 형태로 빛이 주변으로 약간 퍼져서 이런 식의 회절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단일 슬릿을 통과한 빛의 회절무늬라고 하는데, 자, 당연히 이런 식의 회절무늬가 나타나면 만약에 이 옆에 다른 물체가 있었다. 그럼 이 다른 물체와 서로 어떻게 돼요? 회절무늬가 겹치게 되죠. 자, 이렇게 회절무늬가 겹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온 첫 번째 사진의 이것처럼 두 개가 하나의 물체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두 개의 물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데 실제 좀 회절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회절무늬가 커지면 옆에 있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해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해능이 좋지 않다. 왜냐면 바로 옆에 인접한 애들 구별을 못해요. 얘가 한 물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해능을 최대한 높여야 지금 현재 이 물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물체가 여러 개가 놓여 있는 상태라면. 예. 그래서 이 분해능은 보통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이나 현미경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별 양쪽 두 개의 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세한 걸 관찰할 때 각 지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분해능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해능이 좋은 광학기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 이 회절이 잘 일어나야지 분해능이 좋겠어요? 잘 안 일어나야지 분해능이 좋겠어요? 당연히 회절무늬가 커지지 않게 하려면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럼 회절이 잘 안 일어나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이 슬릿의 크기가 작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파장이 짧을 때, 잘못했어요. 슬릿의 크기가 이게 아니라 슬릿의 크기가 크거나 파장이 짧을 때. 이거 왜냐면 우리 얘기했잖아요. 슬릿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거기 회절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슬릿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슬릿의 크기를 매우 크게 하거나
아니면 파장의 길이를 매우 작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분해능을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을 관찰하니까 람다를 아무리 조정을 해봤자 저기서 그러니까 빨간 부분을 보라색 부분, 파란색 부분으로 치환하는 거 정도 빼고는 파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이 슬릿 크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성능의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어때요? 렌즈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천체 망원경 엄청 좋은데 가면 막 렌즈가 엄청 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분해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시된 요 네 가지의 사진 있죠. 이 사진이 뭐냐면 6인치 텔레스코프, 12인치 텔레스코프, 26인치 텔레스코프, 60인치 텔레스코프를 썼을 때, 즉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딱 봐도 어때요? 두 지점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가면 갈수록 얘네들의 분해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를 할수록? D를 크게 할수록. 네, 그러니까 여기서 D라는 거는 이제 슬릿의 크기, 즉 렌즈의 구경을 크게 할수록. 자, 하지만 우리 현미경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네, 천체 망원경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현미경에서 이렇게 렌즈 크기를 더 이상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파장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광학현미경에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려면 이 분해능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분해능을 좋게 하려면 파장이 짧게, 우리 렌즈 크게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으니까 파장을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전자현미경인 거예요. 자, 왜냐면 전자의 속력을 조절하면 전자현미경은 과학현미경보다 더 좋은 분해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자, 람다는 M V분의 H. 자, 여기서 물질파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물질파 크기가 MV분의 H에 비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자의 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게 전자의 속력을 미친듯이 높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파의 파장이 매우 짧아지게 돼요. 물질파의 파장이 매우 짧아지게 되면 분해능이 어떻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분해능의 이 파장, 물질파의 파장을 거의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분해능이 그 나노미터로 떨어진, 그러니까 나노미터 수준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지점도 분간해낼 수 있을 정도의 분해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전자의 속력을 미친 듯이 높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물질과 파장의 길이를 매우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파장의 길이를.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질을 관찰할 때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물론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현미경보다는 훨씬 좋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이 물질파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요 물질파를 이용을 해서 전자의 속력을 높여서 물질파 파장의 물질파의 크기를 작게 하고, 그래서 그걸로 좋은 전자현미경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현미경, 일반적인 과학 현미경은 기껏해야 물벼룩 정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물벼룩부터 박테리아 정도. 일반적인 적혈구, 솔직히 과학 현미경으로 우리가 작년에 관찰한 영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적혈구나 뭐 작은 형태의 박테리아 정도까지는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미터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나노미터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자 구조나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엔 도저히 분해능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율을 높여도 그것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제대로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율은 높일 수 있어요, 광학현미경으로. 근데 아무리 배율을 높여도 옆에 게 분간이 안 되면 현미경으로서의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그 다음에 DNA 구조, 분자 구조, 그 다음에 실제로 원자까지 예, 측정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전자현미경.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많이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분자 구조나 그다음에 멸치 표면 구조 같은 걸 관찰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190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연잎의 표면을 아주 미세한 부분을 이제 캡처해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서 그 분자 구조를 카피를 해서 젖지 않는 셔츠 같은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전자현미경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브레는거 같은 경우 투과 전자현미경이 최고입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이 최고예요. 왜냐면 그 반사돼서 그 전자를 전자 2차 반사를 이용하는 주사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지적으로 그 관찰을 하려면. 그래서 아주 자세한 이런 분자 구조 같은 관찰을 할 때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쓰고, 근데 물질의 미세한 입체 형태를 확인해야 된다 하면 이제 주사전자현미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뭘 사용한다? 자, 여기에 있는 일반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제 거의 원자 수준, 포도당 분자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하면 자, 이런 아주 미세한 뭐 박테리아나 세포 내부 구조, 그러니까 세포만 보는 게 아니라 세포 내부의 그 원자기래 세포액이나 이런 것까지 아주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예. 이건 입체 영상이니까 딱 봐도 아, 이거는 주사전자현미경이구나, 이거는 투과전자현미경이구나, 이거 투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사 전자현미경,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진들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옆에다가 하나 같이 올려놨어요. 자, 이 링크는 뭐냐면 이 링크는 여러분들이 실제 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게 현미경 사진전 한동약품인가에서 주최한 현미경 사진전 영상을 제가 같이 링크에 붙여놨어요. 아래다가. 이거는 사실 원래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보면 좋은데 아마 온라인이라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붙여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제 가장 과제가 그겁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감명 깊은 사진, 가장 본인 생각에 이쁜 현미경 사진의 사진의 제목을 거기에다가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주관식 답에다가 붙여주시면 예, 그걸로 과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자, 물론 거기 사진전에는 다 색이 입혀져 있어요. 근데 그 색이 입혀져 있는 건 당연히 주사전자현미경에는 이렇게 색 없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투과전자현미경 이런 거는 색 없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진전이니까 거기다 색을 좀 입혀놨어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나와요. 예, 원래 색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진전에 있는 작품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자현미경 이제 확인을 했고, 자, 그럼 전자현미경에서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하려면 넣으면 여기 전자의 속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너무 쉽죠. 전자의 속력은 네, 미친 듯이 빠르게, 그래야 물집합 화장이 짧아진다. 그리고 물집합 화장이 짧아지면 네, 분해능이 좋아진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속력을 미친 듯이 높여야 된다 라는 거고요. 분해능을 좋게 하려면. 자, 그래서 이 물질의 이중성,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물질의 이중성에서 입자성을 나타내주는 현상 한번 볼게요. 현상 뭐예요? 자, 전자랑 바람개비 충돌 실험 있죠? 그 실험 영상처럼 실제 운동량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전체 운동량이. 자, 그래서 입자성이구나. 입자성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파동성 볼게요. 파동성은 쉽죠. 이중슬립 했을 때 간섭무늬가 빛처럼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현상 전자현미경. 자, 전자현미경 기본적으로 이제 물집합 화장을 이용해서 과학현미경보다 훨씬 분해능이 좋은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 그 두 차시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식인 람다는 mv분의 h 요 식을 이용해서 자,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입자합 파동의 이중성을 나타내는데 이 식에서 이제 입자성을 나타내는 물량, 파동성을 나타내는 물량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죠? 네,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 우선 파동성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파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 운동량이 됩니다. 왜냐면 MV, 즉 질량을 가진 형태이면 당연히 물질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파장과 사실 운동량, 이거 두 개는 사실 엮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개를 엮여낸 식, 이 드브로이 파장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브로이 파장식은 꼭 기억을 해주고, 이 드브로이 파장 말고, 그래서 사실 그 광자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광자의 운동량 P는, 자, 광자의 운동량 P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람다분의 H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나중에 유용해요.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은 람다는 mv분의 h, 광자의 운동량은 P는 람다분의 h. 사실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사실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은 나중에 가면 만나게 됩니다. 이 신기한 거 나중에 대학 가서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까지 해서 이제 시험 범위는 총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CCD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설명하는 영상을 좀 올려놓을게요. 원래는 이제 저희 실시간 쌍방향할 때 그때 같이 보려고 했는데, 미리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으니까 실시간 쌍방향 이전에 제가 내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 자료를 먼저 올리면서 먼저 영상을 내일 수요일날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제 뭐라고요? 같이 올라온 영상에 그 가장 제목 달기, 임상 기뻤던 사연 제목 달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너무 길어졌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 안녕.